어, 손님 팔찌. 우리 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거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25년 전 세상에 단 두 개만 만들었던 그 팔찌. 한 개는 내가, 한 개는 그 사람이 가졌던.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사연극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CEO 자리,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좋은 차, 좋은 집, 모든 게 있었지만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밥을 먹어볼까? 운전기사에게 목적지 없이 그냥 시내를 달리라고 했고 종로 골목 어귀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간판들, 오래된 건물들. 이곳은 내가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해담이네 식당.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의 청년 하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환한 미소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습니다. 뭘 드릴까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청년은 경쾌하게 대답한 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손목의 팔찌가 햇빛을 받아 은은한 연보라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팔찌, 25년을 함께한 이 팔찌. 태우야, 넌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손님,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청년이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년의 시선이 내 손목에 멈췄습니다. 손님, 그 팔찌.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세요?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팔찌, 조개 껍데기로 만든 거 맞죠? 햇빛 받으면 연보라색으로 변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걸 학생이 어떻게 아시죠?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아끼고 계신 팔찌랑 똑같아요. 학생의 아버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 단 두 개밖에 없는 팔찌라고 하셨거든요. 옛날에 중요한 분이랑 같이 만들었다고. 단 두 개. 아니, 이럴 수가.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그냥 손이 떨려서 수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착해, 문혜진. 침착하라고.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장태자 우자스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5년 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부산 바닷가. 혜진아, 우리 이걸로 팔찌 만들자.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웃던 그 사람. 작은 공방에서 함께 만든 두 개의 팔찌.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들었던 말. 죄송합니다. 산모님 아기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함께 오신 남성분께서는 어디론가 가신 후 현재 연락이 안 됩니다.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 손님? 손님. 청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예전 일이 생각나서요.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 밥값은. 뒤에서 청년이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도 못하고 정신없이 식당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골목밖 차 안에 올라타자마자
2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장태우, 그 사람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설마 그 아이가.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때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 그때 아이의 시신을 끈까지 못 보게 하긴 했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지난날의 아픈 기억 때문에 나는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사무실. 나는 창밖 야경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봐야겠어.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걸까? 여보세요. 한빛 탐정사무소입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말했습니다. 의뢰 하나 하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미소, 밝은 눈빛. 그 얼굴을 떠올릴수록 내가 아는 남자의 얼굴과 닮았다는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 4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2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색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994년 부산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22살의 나와 24살의 장태우. 조선소 용접공이었던 그는 거친 손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아, 이리 와봐. 그날 그가 나를 불렀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감시를 피해 부산 바닷가로 혼자 도망쳤던 날, 방파제에 앉아 울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자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혼자 울고 계시길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힘들 때 종종 이곳에 와요. 바다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자주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몰래, 비서들 몰래. 태우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용접공이었지만 나에겐 처음으로 나 자체만을 봐준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아, 이거 봐. 어느 날 그가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이거 특이하지 않아? 햇빛 받으면 색이 변해. 연보라색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조개 껍데기. 예쁘다. 우리 이걸로 팔찌 만들까? 2개 만들어서 너 하나 나 하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이 바다를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작은 공방을 찾아가 세상에 단 2개뿐인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오빠,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 내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혜진아, 우리 잘 키우자. 내가 열심히 일할게.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나도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내 가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서재. 당장 그 남자와 헤어져라. 싫어요. 전 오빠를 사랑해요. 제가 소리치듯 대답했어요. 사랑? 조선소 용접공 따위와? 아버지께서 일그러진 얼굴로 대답하셨죠. 혜진아, 정신 차려라. 넌 문씨가의 딸이야.
전 문씨가의 딸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닥쳐. 아버지의 손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이는 낳아라. 하지만 그 남자와는 만날 수 없을 거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역하면 그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버지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 날이 되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서 생각지 못한 많은 피를 흘렸고 나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들은 소식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실에 아버지만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살리지 못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죠. 뭐라고요? 조산이었어.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진정해. 오빠는요? 오빠는 어디 있어요? 사라졌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기가 떠났다는 말을 듣고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구나. 그 순간 나의 모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기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나는 오빠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날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아기가 세상을 떠났는데 연락도 안 할 수 있어?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면, 아기가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오빠가 도망간 게 아니라면, 아버지,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진실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내야 했습니다. 반드시. 이른 아침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 대표님, 조사 결과 보내드립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에는 내가 찾던 남자의 파일이 상세히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신상 명세도 상세히 기입되어 있었죠. 장아린, 25세. 내가 아이를 낳은 지 정확히 29년. 할인. 그 이름을 중얼거리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25년 만에 알게 된 진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25년이라는 시간, 너무나 긴 시간.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자격이 있을까?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이 팔찌를 버리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었을까? 그날 오후 나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일정 전부 취소해. 냉정한 목소리였지만 가슴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아가야 해.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문혜진 씨 맞으십니까? 수화기 건너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25년 전 부산 성모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김순이라고 합니다. 문태식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을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능하다면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습니다. 앞에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이, 30년 전 부산 성모병원의 간호사였던 분. 말씀하세요. 25년 전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목소리를 평정하려 애썼지만 떨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문태식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만약 혜진 씨가 진실을 찾으려 한다면 이걸 전해달라고.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다. 아버지가 살아생전하지 못한 말을 이제 해야 할 것 같구나. 미안하다. 25년 전 내게 거짓말을 했다. 아기는 죽지 않았어. 장태우도 도망가지 않았어. 내가 출산 후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아버지는 결정을 내렸다. 그 남자와 아기를 너로부터 떼어놓기로. 아기를 입양 보내고 너와 못 만나게 하겠다는 나에게 장태우 그는 무릎 꿇고 애원했지. 본인이 아기를 데리고 사라지고 2번 다시 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혼자 조용히 애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울부짖더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허락을 했다. 아기를 데리고 영원히 사라질 것. 혜진이 깨어나도 절대 나타나지 말 것. 연락도 소식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 것. 그는 받아들였어.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떠났지. 내가 깨어났을 때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어. 너를 지키려던 거였어. 문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던 거였어.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는 아버지도 모르겠구나.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미안하다, 혜진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김순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그 남자분이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울던 모습,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떠나던 그 뒷모습, 그분은 혼자 떠나신 게 아니에요.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가 아기를 지켰구나. 지난 25년 동안 나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배신자라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기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김순희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려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문 회장님께서 자신이 죽은 후에나 알려주라고 하셔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속초에서 사신다고 들었어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사로. 일단 진정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사무실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다가서야 하지. 무턱대고 나타나서 내가 너의 엄마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모릅니다. 어쩌면 엄마는 죽었다고 알고 있을런지도 모르죠. 태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2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나를 원망하진 않았을까? 먼저 그들의 삶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그들의 삶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다음 날 나는 사설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장태우 씨와 장아린 씨의 일상을 조사해 주세요. 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공개된 정보만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두꺼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장태우 강원도 속초 거주. 어선 선원 및 건설 일용직으로 생계 유지. 평판 과묵하지만 성실함. 술, 도박 등 없음. 지역 주민들 증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장아린 서울 종로구동 거주 월세 원룸. 직업식당 아르바이트. 편의점 야간 근무. 학력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예정. 취업 준비 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전 성격 밝고 긍정적. 주변 평판 좋음.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는 25년 동안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내가 있었어야 할 자리, 내가 함께 했어야 할 25년.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할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로.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로. 그리고 태우, 그 사람을 만날 용기를 내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른 편안한 차림으로 입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 머리도 단정하게 묶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CEO 문혜진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 종로 골목 해담이네 식당.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할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손님. 그때 급하게 가셔서. 괜찮으셨어요? 아, 네. 미안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그때 그 식사비도 함께 지불할게요. 정말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뭐 드시게요? 저번에 못 먹은 된장찌개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할인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25년 만에 만난 내 아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 저번에 제가 팔찌 이야기했었잖아요. 할인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시 여쭤봤더니 옛날에 정말 중요한 분이랑 같이 만든 거래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는데. 그래요? 아버지분이 소중히 간직하시나 보네요. 내가 물었습니다. 네. 평생 한 번도 안 빼고 계셔요. 가끔 그 팔찌 보시면서 뭔가 생각에 잠기시는 것 같아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국물이 잠시 목에 걸려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식당이 마침 바쁘지 않아서 할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르바이트 이야기, 취업 준비 이야기. 하나하나 다 소중했습니다. 그러다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손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사업을 좀 해요. 우와, 멋있으시네요. 할인이가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멋있는 건 25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워낸 내 아버지야. 하지만 그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네요. 식사도 너무 맛있고.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죠. 자주 오세요. 단골 손님 되시면 서비스도 많이 드릴게요. 고마워요. 밖으로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계획의 첫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할 텐데, 혼자 생각했습니다. 장태호 씨가 이번 주말에 서울 오신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탐정에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아드님과 만나기로 하셨다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서 만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네, 한강공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과연 그를 마주할 수 있을까?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손목의 팔찌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토요일 오후,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저절로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할인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기다리는 모습. 얼마 후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색바랜 청바지, 걸음걸이는 조금 느렸지만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 시절 그 청년은 이제 54세 중년이 되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할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마치 그 시절 나를 바라보던 그 따뜻함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할인이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인아, 태우의 목소리, 낮고 잔잔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정해, 문혜진. 나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로부터 약 30m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인이 뭔가를 꺼내 태우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인 것 같았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는 듯 했습니다. 할인이 계속 권하고 태우는 계속 거절하고 돈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할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아버지에게 보낸다고, 태우는 받지 않으려 한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인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할인이 공원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혼자 벤치에 남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것과 똑같은 팔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25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태우가 앉은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태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내 얼굴을.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진이.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오빠. 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맞아.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응. 대답과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몇 걸음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너가 이곳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몇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잘 지냈어?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질문.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루도 잘 지낸 적 없었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아버지. 어느새 할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 가봐야 해. 황급히 돌아서려는데 기다려. 태우가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또 30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전화번호라도 줄 수 있어? 그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가볼게. 라는 말을 남기고 나는 모자를 더 눌러쓰고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벤치에서 멀어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이 태우에게 뭔가 묻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5년 만의 재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우정작 아무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도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으며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장한 번호, 장태우.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아. 침묵. 그리고 그의 떨리는 목소리. 오늘 정말 우연이었어? 아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를 보고 싶었어. 진실이었습니다. 나도. 그가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우야, 나 알았어. 아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 전화기 너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 혜진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킨 건 오빠야, 우리 아기를. 하린이를 지킨 건 너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통화했습니다. 25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그가 어떻게 혼자 아기를 키웠는지, 내가 어떻게 그를 원망하며 살았는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통화를 끝낼 때 태우가 물었습니다. 혜진아, 하린이를 만나고 싶어? 응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태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린이는 좋은 애야, 분명 이해해 줄 거야. 고마워, 오빠.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나는 내 엄마야. 그렇게 말하면 끝일까? 25년간 부재했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하린이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주일 후 다시 해담이네 식당. 나는 이제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찾아갔었고 하린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취업 이야기, 일상 이야기 등. 친근한 손님으로 하지만 매번 식당을 나설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요. 저희 음식이 맛있으세요? 응, 집밥 같아서 좋아. 감사합니다. 저도 손님 보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참, 얼마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린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한가한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내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한강에서 만났거든요. 순간 심장이 쿵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어떤 여성분이랑 잠깐 얘기하셨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여쭤봤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시 묻는 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근데 아버지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슬프면서도 기쁜 그런 표정. 그리고 그날 밤에 누구랑 한참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저 키우시느라 평생 연애 한 번 못 하셨거든요. 혹시 새로운 분 만나시는 건가 싶어서 사실 기대도 되고. 하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린의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손님은 결혼하셨어요? 아니, 아직은 사람을 못 만났네. 라는 대답을 남기고 나는 식당을 떠났어요. 그날 저녁 착잡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데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하린이가 자꾸 물어봐. 한강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고.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숨기면 하린이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같이 만나자. 셋이서 이번 주말 할인이가 속초에 내려온대. 그때 너도 내려올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갈게. 그 주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할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내 엄마야. 그렇게 말하면 할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거부할까? 인정할 수 있을까? 매일 밤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문혜진, 넌 할 수 있어. 25년을 기다렸어. 이제 진실을 말할 때야. 오후 3시 속초 항구 태우가 알려준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차에서 내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먼저 와 있던 태우가 말했습니다. 응.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우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할인이는 곧 올 거야. 미리 말해둘까? 10분 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 할인이가 저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아버지, 이게 무슨... 할인이 태우에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앉아라. 태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할인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인아, 넌 평생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지. 태우가 잠깐의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할인이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고 엄마는 살아계셔. 라고 말하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할인은 나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할인아,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엄마야.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너를 찾지 않아서 나도 몰랐단다. 내가 살아있는 줄. 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이해가 안 돼요.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이해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할인이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할인이를 부르며 나도 따라 일어났지만 태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을 좀 주자. 지금은 아마도 조금 놀랐을 테니. 하지만 괜찮아. 태우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사정을 알게 되면 아무 이해해 줄 거야.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무 갑작스러웠어. 오빠가 조용히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속초의 작은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할인이가 집에는 돌아왔는데 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오빠의 메시지가 온 것 말고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잘못 없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든 내가 아버지의 의견을 이겨내야 했었을 거예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할인이가 서울로 올라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몰래 나간 것 같아.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따라 올라갈게 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곤 재빨리 짐을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만약 할인이 나를 거부한다면, 만약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손목의 팔찌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오빠에게 받은 할인이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설득하지?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리나, 엄마야. 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발, 목이 메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줄래?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아이가 내뱉은 말은 차갑도록 시린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잠시 내 말만 들어줘. 할인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좁은 원룸 부엌과 방이 합쳐진 공간, 낡은 가구들.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인은 침대에 앉았고 나는 문 앞에 섰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내가 입을 떼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미안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지난 25년 동안 너가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도망갔다고.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죽었는지, 아버지가 정말 도망갔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궁금했어. 하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하지만 할인은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요? 바빠서요?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셨죠. 돈 많이 버느라 바빠서 아들의 진짜 생사를 확인할 시간도 없으셨어요? 아니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잃고 모든 게 무너졌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성공으로 그 공허함을 메우려 했지만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할인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형편이 안 좋다 보니 겨울에 찬물로 빨래하시고 저한테는 따뜻한 밥 챙겨주시면서 정작 본인은 대충 드시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보면서 자랐어요.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이 말을 바닥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할인아. 일어나세요. 할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제야 나타나서 내 삶을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해.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할인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할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줄게. 내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할인이 한참의 침묵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헤어졌어요? 내 아버지 때문에. 내 할아버지가 우리를 갈라놓았어. 아빠에게 조건을 내걸었지. 너를 데리고 사라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론가 보내버리겠다고.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그 심정의 할인 아빠를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한 거야. 나도 미래도 전부.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돌아서 나왔습니다. 건물에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우였습니다. 혜진아, 할인이 찾았어? 응, 만났어. 어땠어? 힘들어하면서도 자기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 좋은 신호야. 분명 우릴 이해해 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그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식당에 갔습니다. 할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응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 눈이 마주칠 때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식당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할인이 국을 가져다 주며 앉았습니다. 손님, 응?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전 어떤 아기였어요, 태어났을 때. 기억을 더듬었지만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엄마는 너를 보지 못했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출산 후 바로 혼수 상태에 빠졌거든. 깨어났을 땐 이미 내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떠난 후였어. 그럼 한 번도? 응, 한 번도. 대답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사무치는 거야. 내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25년을 살아왔다는 게. 할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태우. 젊은 태우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태우의 팔에 안긴 작은 아기.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 찍고 나서 엄마 없이 키워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25년 전 그날, 내가 혼수 상태에서 헤매고 있을 때 태우는 이렇게 혼자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구나. 할인아. 나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강요하지 않을게 내가 편한 대로 해. 할인이 나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힘드셨다는 거. 그리고 할인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나는 속초로 향했습니다.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도차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태우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2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화났어요. 솔직히.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 듣고 문혜진 씨. 아니, 엄마 이야기 듣고 이해가 되었어요. 두 분 또한 피해자셨던 거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25년 동안 그나마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도 받았지만 두 분은 25년 동안 서로를 잃고 혼자 아파하셨다는 거라 봐도 엄마도. 할인이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25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 셋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함께하지 못한 25년. 태우와 할인이 함께한 25년. 그 시간이 아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할인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인아. 우리 아들. 태우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에 잃어버렸던 시간이 이 순간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서울거리에 벚꽃이 피고 사람들은 가벼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CEO 자리에서 물러난 지 6개월. 후임자에게 회사를 맡기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응, 오늘 손님 많아? 내가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좀 바빴어요. 근데 아빠가 다 도와주셔서 괜찮았어요. 태우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왔어? 1년 전 속초에서 함께 운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25년 동안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쌓아 올린 그 차갑고 높은 건물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리는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 카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우는 속초를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태우가 커피를 내리고 나는 샌드위치를 준비하고 할인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25년의 겨울이 끝나고 우리에게 찾아온 봄. 이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